최근 우리 영상 중에 20대 청년의 고독사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어.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 와, 그러니까 이 정도로 대중분들의 그런 관심이 굉장히 높구나, 청년 고독사에 관련해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98년생, 99년생 요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부터는 이제 00년생, 01년생,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도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 문제다 진짜.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청년 고독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 번 더 풀어 나가 보려고 해. 내가 그때 이야기했던 그런 사연들 이외에도 많은 사연들이 있는데, 작년에 내가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청년 고독사에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 그때 당시에는 내가 보호 종료 아동, 이제 성인이 되자마자 보육원에서 퇴소를 한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런 청년이 바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6개월 뒤에 발견이 된 6개월? 와, 그런 사연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좀 영상이 짧아서 중요한 문장만 딱딱딱 나가고 이제 끝났는데, 최근에 내가 이런 연락을 좀 받았거든. 그 사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듣고 싶다, 보호 종료 아동의 고독사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듣고 싶다라는 연락이 한 2번 정도 왔어. 그러면은 내가 작년에 이야기했던 이 사연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현장이 성사가 된 현장은 아니야, 의뢰가. 이유가 있긴 한데 이제 한번 얘기를 풀어 나가 보려고 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 전의 일이었거든. 한 여름에 연락이 왔었어. 고독사를 한 친구가 있다, 일단 현장에 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더라고. 바로 이제 부랴부랴 넘어갔는데 낙후된 동네였어. 그래서 전달받은 주소의 집을 이제 딱 보니까 굉장히 낡았더라고. 한 80년대에 지어진 그런 다가구 주택, 그런 낡은 건물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기다렸어. 이 연락을 주신 이제 여성분께서 오셨어. 저쪽 게 돌아서 반지하에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방에 그 고독사 현장이 있다, 들어가서 일단 좀 상황이 어떤지 좀 봐달라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이동을 했지. 한 걸음 걸어서 건물 뒤를 돌아서 반지하의 문을 딱 열었어. 먼지가 자욱하더라고. 방의 그런 느낌은 어땠냐면은 햇살이 비치는 방향이 아니었나봐.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어둡더라고. 어두운 상태에서 내가 문을 여니까 약간 이제 먼지가 이렇게 휘날리는 상태였는데, 불을 켜려고 스위치를 하는데 이제 스위치가 이제 안 켜지더라고. 이제 먹히질 않는 거야. 전기 차단기를 찾아봤는데 안 보이더라고. 이제 핸드폰을 딱 들고 이제 불이 안 들어오니까 집이 너무 어두운 거야.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이제 라이트를 킨 다음에 이렇게 약간 둘러봤거든. 불과 한 2-3걸음만 딱 내딛었는데 이제 든 생각이 뭐였냐면은 그 시신이 부패된 그런 악취가 전혀 안 나더라고. 그냥 좀 집이 굉장히 오래돼서 그냥 퀴퀴한 그런 눅눅한 냄새, 퀴퀴한 냄새, 그러니까 이런 냄새만 나는 거야. 근데 또 문제가 뭐였냐면은 현장에 거미줄이 이렇게 막 쳐져 있는 거야. 아, 여기 현장이 진짜 고독사 현장이 맞나, 그냥 버려진 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방치된 느낌이었어. 그래서 바닥에서 뭐 이런 종이를 주워가지고 거미줄을 이렇게 해지으면서 전진을 했지. 나는 이제 짐작을 했지. 아, 여기 현장이 좀 오래된 현장이구나. 오래된 현장이면은 그 악취가 조금 덜한 편인 건가? 그렇지. 이제 뭐 1주일, 2주일, 3주일 기간이 지나면 그런 악취가 더 심해지거든.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을 지나버린 거야. 인체가 녹아내리면서 부패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악취가 발생이 되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서서히 말라가면서 악취도 이제 서서히 없어지는 거야. 줄어드는 거지. 야, 너무 오래 방치가 되어 있어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럼 아무도 거기를 관심이 없었다는 거 아니야? 집 자체에 이렇게 물건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어. 조그만 거실도 확인을 했고 주방도 확인을 했고 했는데 사람이 사망한 흔적, 고독사를 했다는 흔적이 전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딱 느낌이 든 거지. 아, 그러면은 남은 장소는 결국 화장실이니까 화장실에 이제 그런 고인의 흔적이 남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세하게 들여다봤어. 근데 거기도 당연히 이제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 핸드폰 라이트를 켜고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봤지. 화장실을. 바닥에 오염물이 시커멓게 쌓여 있는 거야. 이렇게. 파리 유충이라든가 막 파리가 많이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염물이 그냥 이렇게 쌓여 있어. 그냥 물어보시더라고. 현장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얼마나 방치가 된 현장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6개월이 방치가 됐대.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해가 되냐면은 겨울에 고독사를 하게 되면은 밖에 날씨가 춥고 다들 문을 닫고 생활하잖아. 이렇기 때문에 발견이 안 돼. 고독사를 해도 파리가 시신에 그런 알을 낳아서 유충이 발생이 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고독사를 하셨는데 1개월이나 2개월 내에 발견을 못하면 진짜 수개월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몇 년 뒤에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어. 지금 이 현장의 고인 같은 경우에도 대략 한 2월에 사망을 했단 얘기잖아. 그렇지. 작업 비용이 얼마가 나옵니까?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어느 정도의 비용이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그랬더니 좀 이제 한숨을 쉬시면서 그런 비용을 부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말씀을 하신 거야. 자기가 보육원의 원장인데 이 사망한 고인은 보육원을 퇴소한 고아였다.
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은 성인이 되자마자 퇴소를 하고 집을 구하자마자 2월달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발견이 된 거잖아. 그 기간 동안에는 누구와의 접촉도 없었던 거지.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고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 사회생활은 뭐 전혀 이제 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고 월세가 밀리니까. 그래서 아마 6개월 뒤에 발견이 된 게 아니었나. 이제 갓 20살 청년이었을 텐데 외로움과 이렇게 계속 싸우다가 너무 안타깝다. 좀 다양한 요인이 겹칠 것 같아.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사회에 내던져가지고 그냥 너 알아서 해. 거기서 찾아오는 그런 막막함들. 성인이라고는 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 솔직히. 자립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큰 돈이 나오는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을 구할 수 있을 정도의 보증금이면은 거의 다 소진을 하고 진짜 최선의 생활비 정도만 남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또 거기에서 찾아오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의지할 곳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러한 요인들이 전부 겹쳐가지고 이제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유품 정리사 업이라는 게 진짜 감정과 이성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 같아. 정말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감정을 좀 배제한 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게. 지금 너의 이야기만 들었을 때 머릿속에 그려지고 막 정말 많이 외로우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 현장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했던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렇게 막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맞아. 근데 오늘 내가 이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아 너무 마음이 아프다 진짜. 나는 그 전기랑 또 그런 것들이 다 끊겼다고 얘기했었을 때 그냥 그때 그 심정밖에 생각이 안 들어. 만약에 내가 그분이었다면 아 정말 너무 많이 외로웠겠다 이런 생각이 밖에 들지가 않거든. 일반적인 가정으로 비유를 하자면 기댈 곳이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최후의 1위는 있잖아. 이분은 지금 그렇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거는 가늠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외로움이셨을 것 같아.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여기 현장을 사실상 이제 의뢰를 받은 건 아니었거든. 왜 못 받았냐면은 작업 비용이라든가 기간이 워낙 오래 지난 현장이라 공사라든가 복구 개념이 추가가 돼야 됐었거든. 그러니까 비용이 꽤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어. 보유건 원장님이 이제 나한테 여쭤보시더라고. 이제 건물주가 지금 굉장히 노발대발하는 상황인데 자기한테 무조건 책임을 지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는 상황이다. 보유건 원장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꼭 해줘야 되냐고. 직계 가족이 아니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제 보육원 출신의 그런 고하다 보니까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런 책임을 지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맞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결국은 이제 그런 돈이 문제인데 보육원 재정상 도저히 이 비용을 부담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여기 현장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작업의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비용이 문제시면은 가장 기본적인 작업만 진행을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은 건물주 분이 노발대발 하실 가능성이 높다. 트러블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내가. 보육원 원장님께서 이제 고민을 하시더니 이제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은 자기가 하면은 연락을 주겠대. 못하면은 그냥 자기도 그냥 포기를 하겠대. 그러면은 일단 건물주분께 말씀을 하시고 원만한 합의를 진행을 하신 다음에 최선의 작업이라도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가서 작업을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헤어졌는데 결국 연락이 오지는 않았어. 결국 청소를 못했다는 것은 임대인이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건가? 아예 유가족이 없으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현장만 딱 국한돼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냥 건물주분이 알아서 하셔야 돼. 이거는 답이 없어. 청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무연고 사망자라고도 볼 수 있잖아. 이런 상황이라면은 건물주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돼. 근데 이제 건물주분도 만약에 용납을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유가족과의 그런 소송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보육원 원장님도 어떻게 보면은 도의적인 책임에서 도와주시려고 하신 건데 그렇지. 비용이 넉넉치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 이제 포기를 하신 건데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짜 마음이 좀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 갓 청년들의 그런 고독사 현장을 특수청소하게 되면은 뚜렷한 뭐 특징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을까?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좀 약간 강제적인 그런 미니멀 라이프?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물건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거든. 그냥 책상 하나, 컴퓨터 하나, 그냥 생활용품 그냥 거기서 끝이었어. 정말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아. 6개월 이후에 발견됐다라는 것도 정말 충격적이지만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다큐를 내가 몇 개를 좀 봐왔거든. 결국 내가 오늘 얘기한 사형 같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런 범죄 얘기로 빠져드는 경우도 이제 좀 자주 있다고 하더라고. 정착 지원금. 성인이 돼서 퇴소를 할 때 정착 지원금으로 한 5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500만 원 주고서 알아서 해 요거잖아. 사실 이 돈으로는 본인이 생활할 수 있는 보증금 정도이고 최소한의 생활비인데 곧바로 이제 사회생활을 이어 나간다면은 그나마 괜찮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이 되고 범죄에 연루가 돼가지고 사기라든가 빚쟁이가 된다.
된다든가 범죄에 연루된다든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오늘 사연처럼 그냥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사회생활을 좀 원활히 꾸려나가고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좀 피고 있다고 하더라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호 종료 아동 지원 강화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보호 종료 아동들이 자립의 길을 걷고자 도와주는 정책이라고 보면 되는데, 보호 기간의 연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성인이 되자마자 이제 바로 퇴소를 하는 게 아니고 아동들의 의사에 따라서 뭐 24살까지는 보호 기간을 연장을 해준다든가, 그리고 자립수당의 확대,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해주는 그런 자립수당을 기존 3년에서 뭐 5년까지 확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원 확대를 시켜주고,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취업 지원, 심리적인 문제로 인한 그런 심리상담 치료 서비스 이런 것들도 확대를 하고 있고. 이런 많은 정책들이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 정부와 그런 지자체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제 이어 나간다면 그나마 이제 청년 고독사의 일부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희망적인 생각이 좀 들고 있어. 지금 현재도 이제 그런 고립된 삶으로 인해서 고독사 위험에 처하신 분들도 꽤나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 이제 이러한 분들이 우리한테 사연을 보내주신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러한 사연들이 지자체라든가 복지단체라든가 잘 활용이 돼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고독사를 막을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이 된다라면, 야, 너무 괜찮다.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할 때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분들과도 좀 이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맞아, 그렇게 맞아. 생각이 들고 있어.